이번은 링크드 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기술인 투 포인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뭐 이런 그 기본 클래식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뭐 링크드 리스트가 주어지고 이게 사이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노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 하나가 다시 중간에 어느 노드하고 연결돼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루프로 순환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때 그때 투 포인터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네요. 그렇죠. 해시 테이블에 넣어놓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해서 처음에 다 넣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있었던 게 또 되게 되면 해시 테이블에 있는 걸로 체크를 해서 해시 테이블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솔루션이 바로 투 포인터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해시 테이블은 중복된 개수만큼 아니면 중복된 개수가 아니죠. 해시 테이블을 한다면 방문한 노드의 밸류를 항상 밸류만큼을 계속 해시 테이블에 넣어 놔야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놈이 이미 그 방문했던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5의 1 정도로 필요한데요. 근데 투 포인터 테크닉을 이용하면 단지 몇 개?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의 1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생각해봐라. 두 개의 다른 스피드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테크닉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worker and runner라고도 하고요. worker는 걸어서 하는 사람, runner는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스피드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고요. 뭐 스트레이트 패스로 한다면 fast runner, 빨리 달려가. fast runner라고 하네. fast runner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슬로우 러너는 천천히 도착하게 되겠죠. 뭐 이런 걸로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노드의 처음에서 끝까지를 했을 때 정 가운데 값을 뽑아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방금 말씀하신 first slow runner를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fast runner는 두 발자국씩 하고 slow runner는 한 발자국씩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fast runner는 로드를 두 칸씩 뛰고 slow runner는 한 칸씩 뛰다 보면 이렇게 갔다 보면 속도가 두 배이기 때문에 first runner가 끝에 도착할 즈음에 second runner는 정확하게 가운데 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한 번의 이터레이션 가지고도 우리는 그 중간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테크닉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What should be preferred speed?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피드는 같아요. 스피드는 같은데 먼저 뭘부터 출발시키냐면 first runner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끝에서부터 n번째 의 것을 구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first runner는 n만큼 먼저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를 동시에 같은 속도로 쭉쭉 가게 하고 first runner가 tail, 그러니까 destination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하게 second runner는 destination에서 n만큼 떨어진 위치에 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투 포인터 테크닉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이런 문제들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시죠.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서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클래식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주어졌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중간으로 가네요.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무한 루프가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일어난다면 무슨 값? true 값. 그렇지 않다면 false 값을 리턴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서클이 있으니까 true겠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도 true입니다. 근데 좀 다른 거는 두 번째는 완전히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헤더로 돌아가나 중간에 없는 어떤 로드로 돌아가나 둘 다 뭐를 리턴해라? true를 리턴해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말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뭘로 리턴해라? false로 리턴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로우 문제가 있습니다. 뭐로 해라? using O1 time complexity, 죄송합니다. space complexity로 구현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투 포인터 테크닉으로 이걸 한번 구현해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팔로우 문제인 투 포인터 테크닉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투 포인터 테크닉 말고는 뭐로 구현할 수 있죠? 그렇죠. 해시 테이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바스크립트의 set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노드 방문할 때마다 그 밸류 값을 전부 다 set에다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 이게 방문했는지 안 방문했는지를 그 set에 있는 그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set이 갖고 있다면 방문한 거고 셋이 가지고 없다면 방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로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대신 부가적으로 그 노드의 개수가 n이라고 했을 때 5의 n만큼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용량의 어떤 자료 구조를 처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 말씀드린 투 포인터 테크닉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삭제를 기존에 풀었던 거 삭제를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헤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은 헤드가 없거나 또 헤드에 넥스트가 없다. 그럴 때는 true다, false다. 이게 바로 맨 마지막 케이스,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H 케이스를 처리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먼저 두 개 포인터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left, first, fast로 할게요. fast는 head, slow부터 체크하죠. slow는 head고요. fast는 head의 next입니다. 뭐 그렇게 아까 앞서서 전진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fast가 난 너릴 경우 어떻게 되냐? fast는 fast의 next를 해주고요. 만약에 이 fast가 아직도 널이 아니고 뒤에 다음 노드를 가리킨다면 fast는 fast의 next, slow는 slow의 next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죠. 언제까지? fast가 slow와 다를 때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fast, slow 같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true가 되는데 true가 바로 나오려면 마지막에서 하나를 처리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fast가 slow와 같다면 위치를 좀 더 보기 편하게 가독성을 올리는데 순서도 지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훨씬 더 코드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return true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return false다.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의미론적으로 straightforward하게 구현이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코드 한번 돌려보겠고요. finish 맞게 나왔습니다. submit 해보겠습니다. 억셉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